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찌 잘 대응하셨습니까? 뭐 시장 특히 이제 코스피는 거의 1%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었는데 코스닥은 사실 뭐 0.2% 정도 하락이라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죠. 뭐 지수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하락은 아니었는데 지수가 아닌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제가 볼 때는 진짜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될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뭐 가끔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일종의 이 페럴 트릭이 많이 나오죠. 뭐 시장 중심주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면서, 그러니까 정신없이 끌어올리면서 마지막에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종목을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왜? 이 종목이 아니면 시장에 종목이 없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2차 전지가 딱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가진 자의 영역이고 새로이 나오는 테마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청취하시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2차 전지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이 시장 굉장히 어렵고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시장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수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으나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주도주가 한 번 더 바뀌는 모습이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첫 양봉, 첫 상승의 이 축포를 날리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잘 공략을 해 봐야겠죠. 각각 매월 바뀌는 대장주가 있습니다. 6월달 어떤 종목이었나요? 6월의 대장은 두산중공업이었죠. 그리고 6월 말부터 지금까지 또 시장을 날렸던 거는 프로비스와 카카오게임즈, 그 외에 2차전지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이 마무리되고 이제 8월로 넘어갈 때 또 다른 섹터의 종목군들이 분명히 움직이겠죠. 이러한 주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분명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 2차 전지 섹터도 한 달이 넘는 랠리를 저는 진행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많은 종목군들, 처음에는 소수의 종목이 움직이다가 이제 종목군들이 확장이 되고 중소형주까지 다 올라가게 되면 이 테마의 확장이라고 해서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2차 전지만 간다고 꼭지에 물리지 않는, 그러니까 물리는 우가 없었으면 하네요. 자, 마감 시향 보면서 종목 하나하나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코스닥 150 보이시죠? 코스닥 150을 보면 사실 0.1% 뿐이 안 빠졌습니다. 근데 하락 종목 수는 900개, 그 다음에 코스피 670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빠졌죠. 코스닥 종합보다 굉장히 많은 종목이 빠졌어요. 사실 소수의 종목이 올라가면서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 하락폭도 굉장히 깊었던 하루입니다. 시가총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얘네들 10% 15%씩 빼도 시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종목군들을 많이 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최대한 몸을 사리는 매매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이죠. 코스피 보시면 오늘 거의 코스피 50위권 안에 있는 종목 중에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아주 소수의 종목이 올라갔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수급 좋았던 거, 그다음에 한전 오랜만에 좀 올라왔고, 뭐 KT나 뭐 LG유플러스, SK텔레콤, 경기방어주 외에는 오늘 코스피는 거의 전멸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조선, 철강 뭐 할 것 없이 최근에 탈산소 이슈로 좀 그러는데, 뭐 이거 이야기 끝나고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내용이라 조만간 이 부분에서 저는 한번 대단히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
코스닥의 시총 2위가 또 바뀌었죠. 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오늘 다시 에코프로 BM이 시총 2위에 올라갔습니다. 최근 에코프로 BM 자체도 5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총이 많이 올라왔었고요. 뭐 그 밖에 SK 머티리얼즈, 근데 SK 머티리얼즈가 오늘 시간 외에 이 실리콘 응급제를 한다라는 이슈를 만들면서 일단은 시간에 좀 떴기 때문에 내일 관심 종목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LNF, 솔브레인, 첨보, TCK, 즉 코스닥 150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올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는 이러는데 나머지 종목군들 밑으로 내려서 개별 종목군들 보면 하락률이 상당히 심할 정도로 많이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중심이 되는 게 오랜만에 박셀바이오가 좀 강하게 올라왔었고, 에코프로 HN 이 종목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았죠. 오늘 대단의 이 상승에 막을 내리는 슈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뭐 바이오니아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예, 이미 너무나 급등한 상태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국전약품이라는 종목, 사실 오늘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은 박셀바이오, 국전약품, 네,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에코프로, HN, 이렇게 이 안에서는 한 4종목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4종목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시장 관망을 했기 때문에 뭐 광명정리는 저희가 들고 있던 거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매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상승률 상위보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 하락률 상위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 테마주를 제가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돌아가면서 폭락이 나와요. 윤석열 관련해서 이 떨어지는 칼날을 안 받아야 되고, 이재명 관련 뭐 정책이라든지 뭐 등등 떨어지는 칼날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지는 때의 이 급락의 강도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락 종목군들, 성우, 코메론, 비상교육, 한세 MK, YTN, KD, DGI, 이 전부 다 정치 테마주가 전부 다 이 상위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프롬파스트, 뭐 동신, 프리엠스, 한일단조, 뭐 이니텍, 코디, 뭐 IB, 메가임디,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정치 테마주죠. 저희도 지난주 금요일날 PM 풍년을 매매했다가 종가 부근에 다 팔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재료를 까볼 때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재료를 까보고, 대응이 어렵다 하면 재료를 안 까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금요일날 약세를 보인 여파로 당연히 코스피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시가의 코스닥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시가부터 굉장히 좀 조심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좀 조심해서 원하는 종목 눌림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아예 매매를 안 할 계획으로 좀 보고 있고, 장중에 뭐 이슈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 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봤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강력한 랠리가 연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 오늘도 에코프로 BM, 코스모, 대주전자, LNF 등 강세를 이어갔는데,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유럽에서 이 탄소세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오늘은 미국도 탄소 국경세 도입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에코프로 HN을 매매를 했지만, 우리가 생각을 라는 걸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지금의 경기 민감주 철강이 되겠죠. 철강 섹터, 실적이 무지 좋은 철강 섹터, 하염 없이 죽을까요? 하염 없이 죽을 써야 될까요? 사실 잘 보세요. 2차 전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런 거는 공부 차원에서라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하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한번 써보는데, 2차 전지, 자, 흔히 아는 니켈, 하이니켈, 그 다음에 망간,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철이잖아요. 인산철, 리튬 인산철 되게 많이 쓰는 거. 그다음 코발트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철광석이 들어갑니다. 이거 전부 다 탄소예요. 다 철광회사에서 만들지 2차전지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받아다가 2차전지를 만드는 소재 회사들은 이걸 받아다가 2차전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 완성을 하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뭐 LG 에너솔루션에 납품을 하면 이들이 이거를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은 좀 해봅니다. 그런 이유로 막 철강 회사 지금 다 때려잡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전부 다 금액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2차 전지 단기적으로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딱 봤을 때는 2023년 아니 2025년의 실적까지 끌고 온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왜? 퍼가 150배를 넘었기 때문에 뭐 150배까지 제가 봤어요. 최근에 몇 개 종목은 뭐 좀 많이 올라간 건 100배. 그러면은 100년을 벌어야 지금 이제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죠. 뭐 다른 미국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뭐 중국의 CATL이라든지 뭐 펄을 봤을 때 100배는 안 되니까 100배는 안 되니까 굉장히 고평가 위에서 더 고평가를 만들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반면 나중에 지금 이러한 이유로 탄소세 이슈로 해가지고 경기민감주가 죽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다시 다 지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즉 시장은 돌고 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원달러 환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환율도 갑자기 또 급등하네요. 또 달러 인덱스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오늘도 종가까지 굉장히 시장 보수적으로 종가 베팅도 좀 소극적으로 오늘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환경 뭔지 모를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네,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거는 결코 좋지 않다. 떨어지는 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시장의 하락에 이 시그널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시장 조심하면서 오늘 좀 사고 싶은데 오늘 하루 참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내일 사고 싶은데 조금 참아보고, 그렇다면은 지수의 이 고점을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이 지수의 고점은 아니지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뭔가가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말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이 페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굉장히 괴롭거든요. 굉장히 뭔가 종목을 사고 싶고 매매를 하고 싶고 그런 구간이지만, 이 구간을 잘 넘기면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굉장히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어떠한 종목이 싸고 어떠한 종목이 그래도 성장성이 유지되고 뭐 실적이 괜찮다, 뭐 실적이 괜찮게 유지된다 라는 거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고 되기는 해야겠죠.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환율 안 좋고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하락이 심상치 않아요. 이런 부분이 연속된다. 그닥 시장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계속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조만간 낙폭이 이제 이런 게 해결되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때 되면 공격적인 매매를 시작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오전 시장의 중심은 폭염 관련해서 신일전자, 그 다음에 냉매를 하는 SCD, 그리고 파세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이 납품하고 있는 에어컨 부품이라고 할게요. 납품하고 있는 SN테크가 상한가 가면서 이런 뭐 이제 계절성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이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오늘 신일전자나 SCD 이쪽도 상한가를 못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사는 서울에서 점심에 막 비가 내리더라고요.
또 날씨도 시원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한가를 못 갈 것 같았는데 워낙 오늘 테마가 가야 될 테마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치 테마주 별 볼 일 있나요? 그냥 최재형 관련주만 죽게 끌어올리면서 사실 이 지지율이란 부분도 없는데 그냥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도 별 볼 일 없는 테마 안에서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더 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오늘이 7월 19일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좀 오고 뭐 다음 주 이번 주 뭐 21일, 22일 날 좀 더 폭염이 확대된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원전 그러니까 조기 가동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정비 중인 원전을 조기 가동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생기면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원전이 가동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시간 외에 사실 원전 관련된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일부 서전 기전 뭐 등등 시간에 종목군들이 살짝 올랐는데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정지 상태에 있는 원전 3기를 이달 중에 가동하겠다. 이게 또 가동이 된다. 이달 중이니까 머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면은 하순이잖아요. 7월에 하순이기 때문에 이게 가동돼서 전력 수급이 해결이 된다면 또 이쪽 섹터의 종목군들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하고 똑같이 급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성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갈 테마의 종목이냐 아니면 계절의 테마의 종목이냐를 생각하면서 비중 조절과 그다음에 이 날짜 조절을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전력 수급의 우려에 정지됐던 원전 3기를 이달 중에 가동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됐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보면은 일단 진단 키트라든지 일부 치료제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치료제 섹터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 중에서 한국 BNC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 대만의 FDA를 승인을 받고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권에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잡아놓고 있는데 이 구간 언저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에 이 승인을 받아 있는 경구용 치료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 BNC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장중에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뭐 효과 뭐 그런 그 부분을 확인보다도 일단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에서 얘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종목이면 저는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파동을 만드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조기 가동 이슈가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 기술도 함께 좀 보기는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원전 관련주도 너무 높은 구간에서 좀 움직여서 사실 전부 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봐야 될 것 같고 솔로엠이라는 종목이 오늘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박스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좀 앞으로 좀 넣어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지워버리고 당분간 안 볼 거니까 솔로엠을 앞으로 좀 넣어서 좀 보면요. 솔로엠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도 엮여 있고 ESG도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원 공급 케이블 그러니까 그 애플에 전원 공급을 하는 그 부분 국내 유일의 제조사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실적은 뭐 1000억대 양호하고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눌림 라운드 피겨 근처까지 내려오는지를 신경 쓰고 이제부터 좀 관심 종목으로 두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는 많이 갔잖아요. 대덕전자라든지 신텍, 코리아 서키트 이런 휴대폰 섹터 안에서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 하반기에 뭐 삼성전자도 폴더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본격적인 휴대폰들의 이제 이 출하가 진행이 되는데 1, 2분기 때는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판매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전부 다 흔히 말해서 죽을 썼습니다. 죽을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쪽 섹터에 저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만큼 실적이 되는데 아직 못 올라가 있는 섹터는 오히려 이번에 시장이 하락할 때 보면은 괜찮고, 오히려 이런 쪽이 시장이 턴할 때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도 바이브 컴퍼니를 매수의 계획을 잡고 봤는데 매수는 실패를 했습니다. 장중한 때 거의 마이너스권이 7%까지 좀 올라가서 굉장히 좀 강했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뭐 말도 못하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도 못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맥스트 뭐 또 관련된 또 그 메타버스 관련주 청약 보면은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또 청약이 몰리는 또 3,000대 1까지 좀 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바이브 컴퍼니 미래에 자이언트 스텝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눌리는 공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실 이 핵심 종목을 몇 개를 본다면 한콤 MDS,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는 회사, 한컴 MDS, 바이브 컴퍼니, 그 다음에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저는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과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을 본다면 이 네 개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박셀바이오를 하나 볼게요. 오늘 거래대금으로 2위 정도, 한 7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일단 터졌는데, 7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회원님들도 한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물려 계셔서. 손절보다도 이거는 이 저점을 깨면 급등이 나온다, 깨면 급등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종목 안에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큰 수익을 좀 낸 것 같아요. 꽤 이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한 15% 정도 굉장히 좀 큰 수익이 좀 여기서 오늘 매매에서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의 첫 자리에서 잘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 게 오늘 국전약품이죠. 국전약품인데 좀 매매가 좀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깔끔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한 1%대 손절, 여기는 본전 청산, 그 다음에 5장에 터나는 모습 속에서 좀 매매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좀 굉장히 강한 종목 안에서만 좀 매매를 진행을 해서 일반적인 종목은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시간에 상한가가 풀릴 때 일단은 전량 다 매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상따 개념으로 좀 들어가서 좀 들고 있다가 시간에 깨지기를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이제 시장에서 변화가 생긴 거죠. 탄소 중립의 대장주는 에코프로 HN이다 라는 게 일단 시장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지면 이 구간이 될지 이 구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탄소 중립의 대장은 에코프로 HN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면 굉장히 좀 편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지금 이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적으로 뭔가 불안한 구간입니다. 만약에 지수의 위치가 우리가 뭐 이런 구간에 놓여 있을 때 종목에 물린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 어떤 종목에 물려도 사실 그냥 알아서 다 올라오는 구간이 나올 텐데, 이런 윗 구간에서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종목에 상투를 잡는다 하면 굉장히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올라올 때 그 종목이 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시장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매매라는 거는 충분히 얼마든지 매매는 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인터파크를 하나 볼게요. 인터파크라는 종목을, 자,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 아직은 뭐 여타 뭐 뚜렷한 뉴스는 없습니다. 이 종목의 가장 최대 그러니까 가장 주의해야 될 뉴스는 사실무근이다, 안 팔겠다, 매각자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매각을 철회하겠다, 그 뉴스가 나오면 사실상 급락입니다. 이만큼 올렸던 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다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구간이 온다면 저는 충분히 뭐 단기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구간이 온다면 충분히. 근데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주고 다시 이거를 이탈을 할 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은 참 많네요. 관심 종목으로 뽑아놓은 종목군들은 참 많은데 아까 이런 거 봤고, 삼영화학은 경영권 분쟁이 터졌네요. 경영권 분쟁이 아버지와 아들의 경영권 분쟁이 터졌는데 시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단은 경영권 분쟁이 고점에서 터졌는데 부자 간의 경영권 분쟁, 그리고 날짜가 7월 23일이기 때문에 내일 아무래도 관심 갖고 볼만한 종목일 것 같아요. 내일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 카카오뱅크 상장 전에 눌림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눌림 구간에서 충분히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고요. 효성중공업 떨어지면 하단에서 또 잘 매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D칩스, 인텔이 실적 발표가 내일일 거예요. 그래서 인텔의 파운드리 관련된 이슈로 일단은 강력하게 상승이 좀 나왔는데 한 600억 정도, 시가총액이 640억인데 한 바퀴를 좀 돌려놨기 때문에 이런 구간 장기 평선을 다시 넘는 상승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한번 다시 봐보는 게 어떨까. 이런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고 여기서 눌림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